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세종시는 신생도시이다 보니 자족 기능이 상당히 약한 편인데요. 따라서 세종시 관내에는 현재 여러 개의 산업단지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산업단지가 연서면에 앞으로 개발되어질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이 국가산업단지가 발표되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고요. 그리고 계획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정부의 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인한테 어느 정도의 계획이 공개가 됐을 때 우리 일반인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정보를 가지고 나한테 유용한 정보가 되도록 해석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정보들이 공개됐을 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이번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연서면 일원의 계획 중인 국가산업단지는 정식 명칭이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입니다. 2000년 9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현재는 작년 21년 12월에 승인 신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올해 안으로 계획이 떨어질 텐데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아마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치도와 입지를 좀 보고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국가산업단지의 위치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 세종시하고 조치원, 오송 사이에 존재합니다. 여기 위치를 왜 선정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재 세종시에 존재하는 일반 산업단지는 이 경부선 철도 라인하고 일본 국도 라인 쪽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도시 개발축이면서 산업연구 개발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계획되는 국가산업단지의 위치를 가만히 보시면 새로 생기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2024년도에 개통을 하는데 거기와 그리고 2030년 개통 예정인 세종 청주 간의 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요 대상지입니다. 아마 이 서울 세종 그 고속도로로의 IC가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도로를 하나 낼 것이고요. 그리고 세종 청고속가로 간에 여기 1번 국도 라인을 통해서 들어가는 요 라인 쪽에 IC가 생기기 때문에 요 대상지는 고속도로의 물류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점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 있고 그리고 세종시로 바라보면 세종시 건설지역과 조치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입지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이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될 때마다 일반인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특히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런 사업들은 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는 이런 정보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래서 나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려면 분석을 좀 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 국가산업단지가 추진되는 배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미래 먹거리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산업인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즉 새롭게 먹거리가 되는 신소재 부품 광역 클러스터가 조성되어야 되는데요. 세종시의 위치가 대덕특구나 아니면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사이에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소재 부품 광역 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 최적지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특히 세종시에는 미래 신성장 국책산업인 스마트 시티의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많은 어떤 그 내용들이 앞으로 시범적으로 시연이 될 텐데요. 그런 곳에 쓰이는 전략 소재라든지 부품 분야들의 어떤 산업들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 시범 단지의 근처에다가 이런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연서면 일원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대략적인 사업 개요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뭐가 보이시나요? 한 줄 한 줄 저랑 한번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명이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가산업단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산업단지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도 있고요. 일반 산업단지도 있고요.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있고요. 그리고 농공단지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국가산업단지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국가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 시행자를 볼 수 있는데요. 사업 시행자가 LH와 세종도시교통공사입니다. 보통은 사업 시행자가 LH가 주로 합니다. 국가 거는. 그런데 여기는 지방공사인 세종도시교통공사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얘기는 어떠한 입지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 교통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방공사인 교통공사도 일부 지분이 들어간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거고요. 위치적으로는 세종시 연서면 일원에 83만 평 정도 규모로 조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도대체 83만 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가 일반인들은 쉽지 않잖아요. 저의 사무소가 존재하는 곳이 세종시 소담동인데요. 소담동의 면적이 40만 평이 조금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담동 같은 두 개 동, 만약에 3생활권으로 본다면 소담동, 보람동을 합친, 두 개 동을 합친 그 면적보다도 훨씬 큰 규모로 산업단지가 형성이 된다고 바라보시는 거고요. 요 상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83만 평이 계획관리가 대략적으로 70%,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22% 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다가 만드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사업비를 잠깐 보시면 1조 6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용지비가 1조 2,500억 정도고 조성비가 3,500억 정도 나오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시행이 되면 용지비만 1조 2,500억 정도가 풀리겠구나. 그럼 상당히 많은 돈이 주위로 풀려나간다면 연쇄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략적으로 산술 계산을 해봐도 사업비가 1조 6천억 정도, 용지비와 조성비를 합쳐서 1조 6천억 나오고, 그런데 면적이 83만 평이면 여기에 부지 조성에 되는 조성 원가들이 평당 한 200 정도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고서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언제 한다는 거냐? 산업단지 승인이 올해 10월부터 28년 12월에 사업 준공이 나니 올해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부터 토지 보상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내년부터 1년, 2년에 걸쳐서 전반적인 토지를 사들이고 보상이 일어난다면 그 돈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변으로 대토로 이동을 한다거나, 따라서 이 주변에 토지들이 상당히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업종이 주로 들어오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산업, 부품산업, 연구개발 산업이 들어오는구나. 이 최첨단 산업들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인프라들은 어떤 지적 인프라가 형성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사업 계획을 대략적으로 보시면서 내가 분석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고 여기에 접근할 것인지가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내용 개요들을 좀 살펴보았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용도지역 계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그 용도지역에 맞게 쓰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까 여기 83만 평이 주로 계획관리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계획관리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 주상공록으로 바뀐답니다. 이 주상공록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 도시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도시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로 여기에 많이 있는 부분들이 공업지역이 거의 72%고요. 당연히 산업단지니까 공업지역이 주를 이룰 것이고, 그러면 사람이 몰릴 테니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지역을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어딘지 디도상으로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위아래 쪽으로 공업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가운데에 주거단지를 형성하는구나 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개발 계획들이 발표가 났을 때 무엇보다도 토지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눈여겨볼 것은 바로 도로망입니다. 제가 누누이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토지는 도로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당연히 이런
산업단지들이 개발됐을 때 내부 도로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내부 도로는 대략적으로 여기 한 29m 정도 되는 경우는 보통 왕복 6차선 정도 되는 도로가 내부에 보조간선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 북가산업단지의 외부 쪽에서 진출입로가 있을 텐데 북가산업단지 진출로는 두 곳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네요. 진입도로 1이라고 되어 있는 곳하고 진입도로 2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진입도로 1은 아마 1번 국도 쪽으로 연결이 돼서 세종 청주고속도로의 IC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마 만들려고 이쪽으로 진입로를 놓을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 진입로가 있는 연성은 부동리가 있는 이 부동리 지역은 상당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진입도로 2는 이쪽으로 도로를 낸 이유는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요쯤에 아마 세종 IC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도로를 새로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도로망들을 가만히 보시면서, 물론 요 1번, 2번 진입도로 외에도 요 사이사이에 다른 데로 통하는 도로들이 있겠죠. 그런 도로들을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토지를 투자한다면 이 안에는 LH가 전체 공사를 한 다음에 분양하기 전까지는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으로 내가 어떻게 토지를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도로방을 보면서 한번 추측을 하고 상상을 해보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가 형성될 때 당연히 공업지역도 있고 여기에 주거지역도 있는데요. 일반인 분들이 공업지역에 관심이 있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내가 중소기업 사장님이 아닌 이상 주로 그러면 주거지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주거지역이 가운데쯤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공동주택은 몇 동 정도가 형성이 되는지 한 3개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주변으로 단독주택 부지가 있는데, 이 단독주택 부지는 당연히 이주자 택지분들이 먼저 받아가실 것 같긴 한데요. 보통 이렇게 분양을 할 때 유저 택지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성왕거의 한 80% 정도의, 지방 같은 경우는 조성왕거의 한 70% 정도의 분양을 해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대사서 내 집을 짓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님이 보실 필요가 있고, 나는 얼마 정도의 접근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택건설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주택 건설 계획이 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쳐서 대략적으로 4,000호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인당 한 2.5명 정도 한 세대당 산다고 했을 경우에 10,000명 정도가 항상 거주하는 그러한 주거단지가 이곳에 형성이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도 해보시겠네요. 10,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곳에 당연히 여기도 상업지역이 있거든요. 상업지역을 내가 만약에 경쟁 입찰했을 때 얼마 정도의 이 상업지를 분양을 받아서 건물을 졌을 때 타산이 나올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4,000세대 중에 단독주택은 한 280세대 정도를 조금 필지 분할해 가지고서 분양을 하겠구나, 그리고 공동주택은 3개 블럭에서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정보들을 파악해서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공동주택은 몇 평형이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어디에 나중에 청약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상상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면은 세종시와 현재 건설지역과 조치원 사이라면 평당 분양가가 분양 그 시기에는 얼마 정도 형성될까, 그때 되면 나는 여기에 분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만 따다가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일반인 분들은 뭐 공동주택의 분양, 아파트 분양도 관심이 있겠지만 주로 단독용지나 근생용지에 관심이 있을 텐데,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몇 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세종시 건설지역 안에서는 상가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가주택이라는 것은 점포 검용주택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도 그럼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가만히 봤더니 단독주택 용지에는 주거 전용 용지가 있지만 점포 검용 용지도 있네요. 그러니까 상가주택을 허용하려나 보구나. 그래서 하지만 보통 여기 보시면은 다중주택은 못 짓게 되어 있죠. 다중주택은 뭐라고 해야 되나, 취사시설이 없는 고시원 같은 것을 다중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다가구는 허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을 질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 노후에 이런 다가구주택과 1층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점포경문 주택을 하나 저어서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한번 계획해 보는 꿈을 키워보시는 것도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분양을 한다면 다투주택 용지는 한 필지당 대략적으로 몇 평 정도가 잘라서 나오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 최대 면적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242제곱미터면 3.3으로 나눈다면 한 70에서 80평 정도로 잘라서 분양을 하는구나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얼마나 나오나 보면 11필지 정도 나오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나왔을 때 다양한 어떤 자용을 그냥 스쳐가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 국가산업단지가 저지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절대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곳이고 남들이 투자할 때 나는 바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꼼꼼히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계획해서 내가 취해야 되는 액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대략적으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이모저모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이런 그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떠한 어떤 자료들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을 때 단순히 그냥 지나치고 저게 뭐가 생기는가 보다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대략적으로도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투자처 그리고 내가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나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셔야지 우연치 않게 그냥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은 저와 같은 전문가한테 의뢰하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좀 분석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 무언가를 물어보더라도 정확히 물어볼 수 있고 현명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냥 어디 좋은 땅 없습니까? 어디가 괜찮아요? 이 정도로 접근해 오시면 저희들도 사실은 드릴 수 있는 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정적인 내용을 가지고만 설명할 수 있어서 내가 많이 알수록 질문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정확한 지점에 내가 투자처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와 함께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